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이더리움에 대해 브리핑 드릴 예정으로 첫째, 이더리움의 긍정적 지표. 둘째, 이더리움의 증권성 이슈에 대한 분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여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라며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디파이가 1분기 수익을 견인하면서 이더리움이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이더리움은 작년에야 처음으로 수익을 냈고 2024년 1분기 실적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연말까지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1분기에 3억 6,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한 후 연간 10억 달러의 이익을 달성하는 동시에 전년 동기 대비 155%의 분기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의 2024년 1분기 수입은 2023년 4분기의 1억 2,300만 달러 이익보다 거의 200% 증가한 수치로 사용자가 거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얻은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익은 2023년 1분기보다 155%, 전분기보다 80% 증가한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이는 주로 해당 분기 동안 디파이 활동의 급증으로 인해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한 것이 수익 급증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활동 급증으로 인해 2024년 블록체인의 일일 평균 거래는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고 2021년 이더리움 정점 결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일 평균 거래수가 115만 건 이상으로 전년도 105만 건보다 약간 증가했으며 2021년 기록인 125만 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이죠. 더불어 여기서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역시 비트코인의 반감기겠죠. 이 같은 우수한 지표와 더불어 다가오는 반감기로 인해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쨌든 대장인 비트코인은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로서 강세장 초기에 뛰어난 상승을 보이는 반면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은 주로 후반부에서 이를 능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두 주기에서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두 주기 전체에 걸쳐 비트코인을 능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따라서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이번 강세장 시즌에도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죠. 바로 SEC가 이더리움의 성장에 제약을 걸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 시장의 초점은 이더리움 ETF의 잠재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더리움의 증권 이슈 및 ETF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죠. 이더리움 재단의 규제 조사에 관해서 최근 규제 기관의 사기 의혹은 이더리움 ETF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재단의 웹사이트는 소소한 변화를 받았고 동시에 이른바 영장 카나리아 게시도 중단되었죠. 이는 해당 조직이 비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지표로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으로 당국과의 파트너십과 조사의 최종 단계는 이더리움의 규제 상태와 ETF 승인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C 의장인 게리 긴슬러는 최근 발언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연방보안법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투자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은 이더리움 ETF 승인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죠. 다시 말해 겐슬러는 암호화폐 운영과 그것이 투자 자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네크 및 코인시어스 같은 자산 운용사들의 이더리움 ETF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SEC의 결정은 이미 추측되고 있는데 바네크의 CEO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거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반대로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거란 의견도 있어 긍정적인 분석과 부정적인 분석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지않아 이더리움 ETF와 관련한 규제 문제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게 특히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더리움의 시세 상승은 물론 더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호재이지만
부정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거래소 플랫폼과 디파이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규제 공포에 대한 매도와 투자자 불확실성을 촉발할 수 있죠. 더욱이 잠재적인 상장 폐지 및 규제 장애물로 인해 NFT 및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프로젝트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이 나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서 최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되면서 더욱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명분에 힘을 실게 되었고, 안 그래도 시장에서는 SEC의 승리 확률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온체인 지표는 좋은 쪽으로 성장 중이고, 유일한 걸림돌인 SEC 역시도 발목을 붙잡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불장을 큰 걱정 없이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더리움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이더리움의 유일한 악재인 증권성 이슈는 큰 걱정 없이 바라보면 된다. 둘째, 이에 따라 이더리움의 긍정적 온체인 지표와 더불어 그동안 역사적인 상승 타이밍이었던 반감기 후반부에 더욱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